평소 생활은 널널하지만 끝까지 쫓아가야 할 뉴스가 있으면 체포하는 시사평론계 DP 김수민의 뉴스 밑장. 반갑습니다. 뉴스 밑장의 DP 조장 김수민입니다. 제 옆에 정혜인 구교환이 있으면 참 좋을 텐데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나오신 분들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나 퇴직금 졸라 많이 줘야 돼. 니네가 나를 위로해줘야 된다고. 인디계 곽상도 이창원. 예. 퇴직금 50만 원이라도 받고 싶은 이창원입니다. 네, 굉장히 많은 퇴직금을 땡겨 가실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퇴직금이 있나 나는 모르겠네. 또 건물까지 다 뺏어 가는 거 아닙니까? 나는 빚 좀 졌죠 건물. 아니 다 빚이지. 그러니까 쏙 빼가지고 이제. 다 빚이죠. 네, 전부 여기 입주해 있는 뉴스민부터 시작해가지고 공중에 뜨는 그런 사태가 벌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건물에 제 거는 변기 한 2개 정도밖에 없습니다. 변기 뜯어가시고요. 자, 두 번째 출연자입니다. 야! 여기가 어디라고 와? 이 지역에서는 우리가 메이저 언론이야. 다른 지역 언론 다 나가! 대구 경북 언론의 조원진, 천용길. 내가 우리 공화당 대표야. 그 조원진 성대모사예요? 아니 뭐 성대모사는 아닙니다. 네. 네. 그게 성대모사가. 네, 이게 조원진 목소리하고 조금 비슷하죠. 자, 뭐 바로 시작하죠. 지금 대장동의 여파가 대구 경북을 덮치고 있습니다. 그렇죠. 곽상도 나왔어. 곽상도는 대구 경북에 주소지를 두고 있지도 않습니다. 서울시민이죠. 지난 4.7 재보궐선거 때 사전투표소에 서울시장 선거에서 곽상도 의원이 목격됩니다. 그렇죠. 투표를 하고 있는. 그거를 또 자랑스럽게 올렸죠. 그렇죠. 곽상도 의원이. 아니, 국회의원이 서울에 주로 많이 있는 거는 어쩔 수 없어요. 중앙 정치를 하는 거고 국회 부근에 있는 게 거처를 마련해 있는 게 자연스럽죠. 근데 그래도 보통 주소지는 자기 지역구에다가 두거든요. 그렇지. 근데 뭐 한다고 주소지도 하나 못 두고 말이야. 굉장히 신기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탈당계를 국민의힘에 냈는데 탈당계는 또 대구시당으로 냈어요. 왔겠지 이제 주소개를. 근데 홍준표 의원은 복당할 때 서울시당으로 복당계를 냈습니다. 그러면 무슨 그 온라인 같은 건가? 은행의 온라인 같은 건가요? 아니요. 아무 때나 낼 수 있나요? 아닙니다. 가까이 넣는 게 아니라 홍준표 의원이 국민의힘을 미래통합당 해줘 당시에 총선 때 탈당하잖아요. 그때 송파구였대요. 자기 주소가. 그래서 그러니까 홍준표는 주소는 송파구에 두고 경남 지역에서 양산에서 왔다 갔다 숟가락 하다가. 찾다가 결국에 대구까지 간 겁니다. 이 뭐야 이게 도대체. 혜민킴님 5,900원 감사합니다. 그 왜 5,900원이에요? 50억 정도 누구 쏴주시면 좋겠는데. 채팅창에 이재명 물음표 뭐야? 라고 하셨습니다. 사진까지 프로필 사진도 네. 이재명 지사네요. 네. 자, 그 화천대유에서 시작해서 대장동 논란, 결국에 곽상도 의원까지 덮치게 됐는데 일단은 그 얘기부터 시작을 하고 이따가 TK의 오징어 게임이 펼쳐지고 있는 것까지 일부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화천대유 논란. 이게 어려워요. 일단 이게 일반인들이 접근하기도 굉장히 쉬운 주제가 아니고, 그리고 막 이게 흐릿해져요. 막 복잡해지다 보니까 이게 걸려 있는 사람들도 많고 막 흐릿해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약간 BBK 기시감이 좀 듭니다. 네, 다음 대사가 안 나온다. 그러니까 그때도 왜 대선 앞두고 BBK가 터졌는데 뭐 그런 게 좀 이게 비슷한 막 게 있죠. 어려워가지고 사람들이 중간에는 못 따라고 에이씨 모르겠고 그냥 찍어 이렇게 됐잖아. 그러니까 저는 이게 대선에 큰 영향을 줄지 안 줄지를 막판까지 가봐야 될 것 같지만 약간 BBK 느낌으로 끝나지 않을까. 그리고 나서 만약에 이재명 지사가 대통령이 된다라고 하면 정권이 많이 바뀐다. 네. 이러면 이게 엄청나게 또 크게 될 가능성이 이제 오히려 더 커진다. 예. 당선이 돼버리면. 그럼 또 뭐 너꼼수 이런 거 나와가지고 대장동 실소유주 헌정 방송 뭐 이런 거 나오나? 대장동에서 막. 근데 뭐 천용길 편집장 어떻게 보셨어요? 편집장 아니구나. 천용길 대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저는 그 검찰 고발 사주 의혹과 비교하면 음. 좀 시민들이 받아들이기가 좀 쉽다.
아, 오히려 쉽다고? 네, 이 돈이 걸려 있잖아요. 돈이 걸려 있어서 더 어려운 부분도 있는데. 네, 더 어려운 부분도 있는데 네. 누가 얼마를 먹었다더라. 누가 얼마만큼의 이익을 봤다더라. 라고 하는 것이 이 검사가 누구누구 시켜서 누구누구 통해서 고발장을 제출했는데 그게 그래서 뭐? 라고 반응하는 이 시민들 입장에서는 몇천 배의 이익을 봤다더라. 그리고 이 곽상도 의원의 아들은 퇴직금으로 50억 원을 받았다더라. 그러니까 이런 것이 돈의 수치로 환산되는 게 훨씬 이해하기는 쉽다. 단 이창훈 대표가 이야기한 말에 공감이 가는 부분은 도대체 그래서 누가 잘못한 거야 그러니까. 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사실 이게 너무 많은 사람이 얽혀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헷갈릴 수 있어도 이 문제가 야, 저 나쁜 놈들이네 라고 하는 거는 명백히 좀 받아들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누가 나쁜 놈들이냐, 네. 어디까지가 나쁜 놈들이냐, 이거는 아직 결정된 거는 아니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래도 나는 청부 고발 의혹이 더 쉬운 것 같은데, 내용은. 네, 그 청부 고발 의혹은 조만간에 좀 결과가 나올 거예요. 제가 조금 아는 게 있습니다, 사실은. 내가 막 얘기하지 않는다고. 와, 나는 열받는 게 엄청 잘난 척하는 사람들 많더라고, 이번 의혹에 대해서. 네, 내가 전에도 지난 에피소드에도 얘기했지만 내가 니네보다 더 잘 압니다. 근데 말을 다 안 하는 것뿐인데 요번 주 이제 오는 주죠. 오늘 일요일이니까 지켜보시면 알 것 같고, 대장동 이거는 이재명이 비리를 했다 이런 건 아니에요, 아직까지. 예, 그렇게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도 이재명이 비리를 저질렀다 이거를 주요 주제로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이게 알았으면 공범이고 몰랐으면 무능이다. 그렇죠. 조국 그리고 전 장관이 이야기했던 그 내용 아닙니까 이게. 그러니까 좀 문제가 되는 거는 공영 개발이라고 하는데 이게 공영이었냐? 그러면 그리고 이제 이재명 지사가 말이 좀 앞뒤가 안 맞는 게 국민의힘 게이트다 했단 말이죠. 근데 또 성공한 개발이었다 하고 하면서 또 하는 말이 민간 사업자 입장에서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서 어쩔 수 없었다 이러고 있거든요. 그럼 뭐 어쩌라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했는지가 이게 할 때마다 바뀌는 거예요. 그 얘기는. 네.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 게이트다라고 하면 사실 자기는 그거잖아. 집주인인데 네네. 전세 들어온 집이 도박장이었다. 뭐 이런 느낌이거든. 근데 성공한 게이트였다면 자기가 하우스 주인인 거야. 이게 조합판 잘 돌아간 거고. 그렇다가 이제 마지막에 이게 또 저쪽 잘못이다라고 하면 이게 자기는 그냥 내줬는데 도박꾼들이 와가지고 화투만 쳤다 지금 이런 느낌이니까 이게 완전히 좀 하여튼 복잡해요. 저는 이게 헷갈리고 이름들도 처음에 화천대유 이래가지고 네. 난 무슨 진짜 무협지 이런 건 줄 알았어. 나 회사 이름이라고는 생각도 못했어. 이게 뭐야 도대체 화천대유 이랬는데 네. 어느 순간 하여튼 뉴스를 따라가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그런 내용의 건이 될 것 같다. 그리고 BBK는 금융이었고 이건 부동산이었잖아요. 네네. 사람들이 근데 확실히 부동산에 훨씬 더 민감하긴 한 것 같아요. 금융은 좀 어렵기도 어렵지만 이게 피해자들 이외에는 그럴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부동산은 다 내일처럼 이게 바라봐 버리거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말문이 되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어렵다. 그리고 근데 저는 대선에 그렇게까지 크게 영향을 미칠 거냐 이건 잘 모르겠어요. 저는 사건 자체는 그렇게 어려운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투자부터 시작해서 배당 이익을 올리는 과정은 그렇게 어렵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돈이 막 도는 것이 아니라 들어갔다가 나온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빚을 졌다 대출까지 하면은 그렇게 이익 배율이 높은 게 아니다라는 반론이 있는데, 근데 그렇게 대출이 가능한 것도 뭔가 사업이 리스크가 높지 않고 할만하니까 대출까지도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화천대유나 청와동인이 갖고 있는 지분이 7%인데 7%만 보통 주고 나머지는 다 우선주예요. 이 배율 자체, 비율, 우선주 보통은 보통주가 많지. 7대3, 8대2 이렇게 많은데 보통주가 7%밖에 안 되고 우선주가 93%나 되고, 그리고 우선주부터 물론 성남도시개발공사나 금융사 이쪽으로 먼저 배당을 해주긴 했는데 나머지는 다 욕조에서 흘러넘치는 건 전부 이렇게 화천대유 쪽으로 간다. 이 설계도 조금 이상하죠. 상식적으로 조금 납득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뭐 거기는 거기까지인데 그럼 이게 이제 이재명이 뭐 돈을 받았느냐, 같이 일부러 이권 카르텔을 설계를 해준 거냐, 뒷배를 봐준 거냐 이런 근거는 없어요. 아직. 그렇죠. 예, 예. 그거는 앞으로 수사를 하든가 그렇게 해서 밝혀내야 할 영역이고. 쉽지도 않을 예. 겁니다. 그렇죠. 만약에 예. 나는 만약에 진짜 만약에 그랬다 할지라도 찾아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이제 양측이 똑같은 거지. 이게 네. 고발 사주하고 둘 다 네. 했다라고 하는 결정적 이 스모킹건, 예, 예. 결정적 증거를 잡아내기는 굉장히 힘든 그런 사건이죠. 그렇죠. 둘 근데 다. 앞으로 추가로 밝혀지는 거에 따라서 미심쩍다, 찜찜하다의 수준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고, 요거는 대장동 같은 경우는 유동규가 결국 키맨입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었고 나중에 경기관광공사 사장이 되는 예. 그 유동규 씨가 설계를 하고 주로 주도했던 건 맞거든요. 그리고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한 것 같긴 한데 직원들이 이거 배당 잘못됐다라고 문제를 제기하니까 뭐 부서 자체를 갈아버렸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이재명이 여기에 어떻게 뛰어들어가지고 뭘 했고 이런 것까지 가기는 좀 힘들어 보이긴 합니다. 하여튼 이번에 가장 크게 저는 느낀 건 네. 지자체장이 과연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인가를 뼈저리게 저는 이번에 본 것 같아요. 이 정도의 네. 건을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근데 이재명의 반론이나 해명을 보면 별 권한이 없어. 그냥 몇 가지 공공이익 환수하는 거 말고는 뭐 별로 할 게 없다는 식으로 또 얘기를 하고 근데 있어요. 뭐 공공이익 환수를 했는 것 자체만으로도 네. 이재명 지사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일을 권한을 한 거죠. 그러니까 권한이 원래 있는데 사람들이 사실 그거 쫄아가지고 잘 못하거든. 근데 그걸 한 거잖아. 근데 공공이익 환수라고 하는 것 중에 문제가, 그러니까 특별한 게 아닌 게 터널을 기부채납 받은 그렇죠. 거. 근데 네. 그거는 민간 사업자가 그 정도 투자합니다. 터널을. 그리고 현금 배당 받은 게 있는데 현금 배당 받을 바엔 차라리 그냥 주택 보급을 하는 게 공공적으로 그게 더 나았다라고 하는 지적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 정도 수준, 그러니까 현재 밝혀진 것을 토대로 했을 때 뭐 제가 특별히 표현을 할 것도 없이 노동당에 이장규 전 정책위 의장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여러 글을 쓰고 계신데 아까 하우스 얘기를 하셨잖아요. 이분이 딱 이렇게 표현했어요. 돈 놓고 돈 먹는 도박판이 있었어. 타짜들이 크게 한 판에서 호구들 돈 뺏자고 설계를 했어. 그 판을 열어준 하우스 주인도 있었고 혹시라도 단속 뜨면 미리 알려줄 기도도 있었지. 근데 하우스 주인은 이제 기도가 권순일, 그렇죠, 법조계 관련자고 네네네. 하우스 주인이 이제 개발사업 인허가권자 네. 등이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설계대로 잘 되어서 호구 등쳐먹고 타짜들도 왕창 벌고 하우스 주인도 뽀찌 평소보다 더 많이 뜯고 그게 이제 그게 공공이익 환수라는 거죠. 그다음에 기도들도 두둑히 챙겼어. 뭐 권순일 고문료 받은 거하고 이런 거 얘기하는 거죠. 근데 뒤늦게 문제가 생긴 거야. 그러자 타짜들은 하우스 주인이 판을 열어준 탓이라고 떠넘기고 하우스 주인은 타짜들이 다 먹을 걸 내가 뽀찌 좀 더 뜯었다고 뭐가 문제냐고 우기고 있는 상황이야.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애초 설계할 때부터 타짜들과 하우스 주인이 서로 짜고 쳤다고 생각하는 게 상식적이잖아. 그러니까 이건 의심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타짜든 하우스 주인이든 다 조사해보자는데 뭔 말들이 그렇게 많냐. 원래 도박판은 설계대로 잘 안 될 수도 있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애초에 도박판 그 자체가 문제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요번에 조금 짚어야 될 문제가 정책적인 거예요. 일단은 저는 비리까지는 아직 아니라고 보고, 근데 정책적으로 이재명 지사 쪽에서 일산대교에다가 했던 그 문제 제기하고 지금 본인이 얘기하는 거 앞뒤가 좀 안 맞다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럼 일산대교 쪽에서도 국민연금도 사실 적자를 몇 년 동안 보는 걸 감수하면서 뛰어들었던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 통행료 좀 챙겨가려고 하는데 이재명 쪽에서 그거를 공공 처분하겠다 뭐 이러고 있잖아요. 그거하고는 그럼 요번 판에서는 뭐 더 이상 공영 개발이라고 해도 그 정도 이상 할 수 없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화천대유에 대해서 확인해 봐야 될 거는 이건 것 같아요. 결정적인 거. 그럼 화천대유가 도대체 무슨 일을 할 수 있었길래 그렇게 들어올 수 있었느냐. 그렇죠. 그 회사의 그 회사의 장점이 도대체 뭐길래? 그렇지. 입찰 뭐 돈을 많이 갖고 갈 수도 있다고 치자. 그러면 거기에 값어치를 해야 되는데 그 회사가 도대체 뭘 갖고 있었길래 그렇게 들어올 수 있었을까? 그럼 봐봐야지. 네. 뭐 지금까지 나온 얘기는 하여튼 뭐 대한민국의 많은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리더 그룹들이 지금 다 붙어 있는 거잖아요. 정관, 뭐 네. 언론, 뭐 등등등의 권력기관들이 지금 다 들어가 있는 거니까 이건 좀 파봐야죠. 저는 그 화천대유와 관련해서 이 뭐 자금의 흐름이라든가 이런 걸 제가 뭐 문서들을 가지고 직접 막 상세히 살펴보지는 않아서 근데 재미있는 거는 지금 곽상도 의원 아들 문제가 터졌잖아요. 네네. 제가 지금 한 석 달째 이 제보를 받고 파고 있는 네. 대구에 이 공영개발로 추진을 했다가 공영개발 용역을 검토를 했다가 결국 민간개발로 맡긴 대구에 아주 오래된 수건 사업이 하나가 있었는데 네. 이게 곽상도 의원 지역구에서 벌어진 일이거든요. 동인 아파트인가요? 아닙니다. 아닌가? 딴 데야? 자갈마당. 예, 자갈마당. 네, 자갈마당 네네네네. 개발 사업을 시행했던 네. 이 시행사와 관련돼서 이 여러 가지 제보를 받고 이 자금의 흐름이나 그리고 어떻게 이 돈을 이 초과 이익을 빼먹는지 요걸 지금 추적을 하고 있고 어느 정도 가닥이 잡혔거든요. 지금 여기 혹시나 곽상도 의원이 여기도 연루가 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봐야 되겠다. 그거 막 이렇게 얘기해도 됩니까? 소문은 조금 돌았어요. 그러니까 그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타 지역에 계시는 분들 잘 모르시겠지만 이 자갈마당이 이제 대구의 굉장히 큰 사창가, 네네. 그건 홍등가죠. 유명하죠. 네. 홍등가를 이제 없애면서 거기에 아파트가 지금 들어왔습니다. 동사를 하고 있어요. 그 사건인데 그때 굉장히 많은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돌았었어요. 지금 네. 특히 이제 곽상도 의원 지역구에 굉장히 많은 그 재개발들이 있거든요. 중구 가보면 요즘 구도심이라서 완전 아파트 계속 올라오고 있거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또 연관이 되나? 라고 또 한 번 의심이 되는 거지. 네. 그래서 제가 그거는 네. 이 뉴스 밑장 시청자들께 네. 미리 한번 맛배기로 이야기를 네. 드린 겁니다. 막 그런 거 막 다 수술 얘기해도 됩니까? 자갈마당까지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고도 많이 밑에 내용이 크다 이 얘기죠. 예, 밑에 내용이 아주 큽니다. 그렇게만 얘기해도 잘 모를 정도로 밑에 뿌리 내리고 있는 게 크다. 네. 그 곽상도가 이제 탈당을 했어요. 오늘 했어요? 네, 오늘 탈당을 오늘 했어요? 네. 오늘 전격적으로 정치적 결단을 내린 사람이 두 사람입니다. 곽상도하고 김두관. 김두관. 아니 제 그 네, 민주당 그 국민 경선에 참여했거든요. 네. 1차 경선 때 저 김두관 찍었어요. 김두관을 왜 찍어? 꼴찌에게도 희망을. 그럼 또 꼴찌 또 생길 거 아니야. 꼴찌에게 희망을 주면 꼴찌 또 생길 거 아니에요. 꼴찌를 하더라도 1%는 좀 넘기고 그게 뭐 꼴찌를 상관이야. 해야 되지 않겠냐. 네. 그러면은 오히려 끝까지 완주한다니까. 그 오늘 또 안 나오니까 그냥 사퇴하고 깔끔하게 끝내잖아요. 그래서 가슴이 좀 아팠어요. 나는 그 김두관의 속마음을 읽었어. 사퇴할 때. 야 용진아 네가 꼴찌야. 그리고 경남 지역 경선을 앞두고 있었던 거죠. 그러게. 이거는 수가 높은 거야. 괜찮아. 왜냐하면 정세균 또 호남 경선 하기 전에 사퇴했어요. 그러니까 까면은 본판이 다 나오거든. 그럴 바에는 이런 거지. 김두관 또 경남 지역을 앞두고 사퇴를 해버리면 이재명 지지를 또 선언을 했어요 이번에. 그럼 경남에서 이재명 몇 표 나오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자기 표 들어가 있다고 얘기하면 됩니다. 근데 그게 자기 표가 몇 표인지는 몰라. 안 해봤으니까. 예, 그런 수가 깔려 있겠죠. 그러면 박용진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꼴찌가 된 박용진은 어떻게 할 거냐. 끝까지 가야지 뭐. 2002년 때 정동영 같은 포지션으로 가야지. 그러려면 이낙연이 그만둬야 돼. 이진재처럼. 네, 이진재처럼 그만둬야 박용진이 정동영처럼 끝까지 갈 아니면 거고. 2007년에 근데 어차피 추미애가 끝까지 갈 거라서. 2007년에 원희룡 같은 캐릭터가 되는 거죠. 2007년에 원희룡은 기억이 안 납니다. 이명박 박근혜 사이에 원희룡이 그때 있었어요. 나왔나 원희룡? 원희룡 있었어 그때. 홍준표 나왔잖아요 그때. 그때 홍준표가 나왔나? 홍준표 원희룡이야. 대선 공약으로 대미 자주 노선 이런 거 들고 NL이었구나. 반값 아파트도 들고 나왔어요. 정주영이네요. NLPD. 아니, 곽상도 의원이 보도가 터지고 우리 또 무야홍 께서 일찌감치 성명을 발표했어요. 읍참마속하라. 곽상도가 근데 국민의힘에서 마속 정도는 되나? 아니 나는 곽상도가 조금 이상했던 게 이 사람이 그 대통령 가족 저격수 아니에요. 그렇죠. 문준용 씨. 문준용도 그렇고 뭐 그 사위
딸 그쪽도 했어요. 후볐어. 근데 이 사람이 뭐 이렇게 유효타를 때린 적이 있나? 없죠. 없는 것 같아. 얘는 계속 뭐 만지작 하면서 시간만 보내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곽상도 의원은 정치적으로 운이 좋은 사람인 게 1987년 민주화 이후에 단 한 번도 대구 중구 지역에서 재선 의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맞습니다. 곽상도가 최초의 재선 의원이거든요. 이제 위험하지 않을까 이러면 뭐 다음 총선은 곽상도가 공천을 못 받거나 뭐 하여튼 낙선하지 않을까요? 이러면서 더 큰 거는 우리 지역 사회 더 큰 거는 네. 곽상도 의원이 유력한 대구시장 그렇죠. 출마 후보였는데 출마가 유력. 네, 출마가 당선이 아니고 유력했는데 출마가 유력. 지금 이러면서 지역 이제 내년 그 지선에 지방선거의 판세가 또 어떻게 될지 과연 이제 국민의힘에 누가 나오고 또 누가 후보가 될지 굉장히 또 오리무중이 될 것 같아요. 아마 대장동에서 또 대구시장 선거까지 파장이 끼치는 거죠. 그렇죠. 권영진 대구시장이 기분 좋게 웃고 있지 않았을까. 근데 권영진이 만약에 곽상도가 라이벌인 게 차라리 낫다고 생각한다면 그러면 또 기분이 안 좋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지금 이제 하마평에 오르내렸던 사람들이 뭐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이제 뭐 전영진 시장은 이미 3선의 의지를 굳혔고요. 현역 의원 중에서는 곽상도 의원이 가장 이제 그 의지를 가장 크게 피력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김상훈, 유성걸 같은 분들이 현역 의원, 현역이에요. 둘 다 현역인가요? 네, 둘 다 현역이에요. 근데 이제 김상훈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3선 의원인데 권 시장과의 관계가 그리 나쁜 편이 아니에요. 그래서 권 시장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뭐 김 의원은 안 할 것 같다라고 하는 평이 좀 지배적이었는데 이게 또 알 수가 없어졌어. 모르지 진짜. 네, 넘어갈까요? 넘어가요. 대장도 넘어가죠. 여기까지 해요? 여기까지 합시다. 그러니까 낚시용이야 낚시용. 근데 여하튼간에 이제 대장동 조금 정리를 하면 타짜가 있었던 건 사실인 거죠. 네, 적어도 곽상도 아들은 타짜야. 이 새끼가 무슨 진짜 오징어 게임의 말이었다고 하는데 얻는 말이 50억을 타먹냐고. 물론 세금 떼면 28억인가 그렇다고는 하는데 근데 참 그 왜 세금을 그렇게 많이 떼도록 퇴직금 세금이 조금 그 아마 계산법이 조금 있긴 있을 건데 나도 이 정도 비용이니까 뭐 계산을 뭐 우리도 보통 퇴직금을 주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 정도일 줄은 몰랐는데 아마 상여 처리를 하면 뭐가 또 있으니까 퇴직 처리를 했겠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줄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특별 상여금을 주든가 보너스 주든가 퇴직금 형태로 주든가 둘 중 하나인데 세금 문제나 뭐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봐서 퇴직금이 낮겠다라고 판단한 것 같아요. 곽상도 의원 아들이 글을 올려서 뭐 아파서 그만두게 됐다? 이런 내용이 올라오긴 했어요. 그리고 화천대유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기서 빈축을 사기 시작하는 거죠. 시작하는 게 아니고 더 사는 거죠. 산재처럼 위로금으로 줬다는 겁니다. 위로를 무슨 50억 그래. 이게 귀족 노동자다. 이게 귀족 노동자. 딴 게 아니고. 귀족이 아니라 그거는 회사를 갖다 바친다. 그냥. 어쨌든 굉장히 이상한 건데 근데 본인이 뭐 오징어 게임에 말에 불과했다고 하는데 그럼 뭐 죽을 고비 넘기고 오징어 게임처럼 그렇게 했나?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쨌든 타짜가 발생을 한 건데 그러면 이재명은 무엇이냐? 이재명이 타짜 편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두 가지 중에 하나로 보이거든. 일단은 첫 번째는 예림이 호구 아니 예림이 아니면 호구야. 둘 중에 하나거든. 아 김혜수 아니면 그 호구다. 예림이 아니면 호구인데 내가 봤을 때는 호구입니다. 그래도 선의로 증거에 입각해서 그러면은 사실 난 정치인으로서 이재명이 너무 해서는 안 될 자세를 취했다고 보는 게 어쩌다 이런 일이 생겼을까. 이런 반성이라든지 복귀로 시작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국민의힘 게이트라 그랬다가 나는 잘했다 그랬다가 이게 말이 되냐고. 그거는 정말 아니거든요. 그런 자세가 굉장히 대선 주자답지 못하다. 근데 또 평행 이론인 게 국민의힘의 윤석열도 청부 고발 의혹 얘기하면 거기에 대해서 나는 안 했다 이러면 되지. 메이저 언론이 어쩌고 저쩌고 뭐 내가 무섭습니까 뭐 공작이 어쩌고 저쩌고 이 얘기 왜 하냐고. 나는 이 유력 대선 주자 1, 2위가 정말 잘못하고 있다고 봅니다. 뭐 비리 이런 걸 떠나서 이 사람들이 대통령 감인가 그 굉장히 좀 의심스럽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막 내 페북에도 이재명 지지자들이 막 항변을 계속해요. 아 이제 조국 지지자들에서 이재명 지지자 아니 걔들이요. 이재명 지지자와 조국 지지자 거의 겹칩니다. 근데 이 논리가 앞뒤가 안 맞는 거야. 계속 국민의힘 게이트라 그랬다가 뭐 그래도 공영 개발로 잘했다 그랬다가 그러면 아주 좋게 봐주면 예림이도 아니고 호구도 아니면 너구리야. 너구리면 입 닫고 있어. 근데 나는 곽상도 아들이 진짜 돈을 줬을까? 누구한테? 막 예를 들면 이게 뇌물이다라고 이게 만약에 뇌물이면 네. 이 통장에 꽂혀야 될 거 아니야. 네. 곽상도 아들 통장에 네. 과연 아버지 갖다 줬을까? 아버지를 줬을까? 난 이것도 한번 봐봐야 된다고 봐요. 근데 어쨌든 뭐 그 돈이 그대로 갔을까? 그게 뭐 배달 사고? 아니 그러니까 아버지와의 관계가 어떨런지는 한번 그건 들여다봐야 가족 관계 돼. 아니야? 가족 그러니까 관계. 그것도 한번 들여다봐야 지금 돼. 아들이나 그쪽 곽상도 의원 쪽 해명은 뭐 몰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사이가 안 좋나? 그러니까 아들 그러니까 사이가 안 좋아. 그 윤희숙 의원도 그런 설이 있었어요. 부친하고 사이가 안 좋아서. 그거야 뭐 가족사 있을 수 있는데 뭐 얘기도 안 했다. 그리고 양이원영 민주당 의원도 그런 설이 있었죠. 근데 그거는 사실 뭐 범죄 문제하고는 별개니까. 예. 그러니까 과연 나는 근데 그런 뒷얘기 과연 갖다 드렸을까? 네, 그건 뉴스민에서 뭐 썬데이민 이런 거 하나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 대장동은 여기까지 할게요. 대구에 있는 동네도 아니고 어찌됐건 그리고 앞으로 얘기할 일이 많아. 네, 대장동 때문에 지금 대구시장 선거가 요동치고 있다. 그렇게 되네. 그 정도로. 그리고 나는 당장에는 대선에 문제 없을 거라고 봐요. 네. 당장에는. 저도. 나 윤석열 청부 고발도 비슷할 거라고 보는데 지금 거의 정해져 있는 게 양자 대결 가상조사 해보면은 홍준표가 들어가든 이낙연이 들어가든 다 40대 40점 나옵니다. 그 지금 윤석열하고 홍준표하고 가상 대결 경쟁력에 크게 차이가 나는 것도 아니고 이재명하고 이낙연하고 크게 차이가 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비슷비슷하다고 여겨지지만 하지만 이런 때 고유 지지층이 얼마나 되고 있느냐. 그리고 이미 1위를 달리고 있는 게 누구냐. 2위가 1위를 제칠 깜냥이냐. 이런 걸 종합했을 때 여야 선두주자로 떠오른 사람들이 한꺼번에 갑자기 뭐 2등으로 쳐진다거나 이런 일은 잘 벌어지지 않습니다. 일단은 관성이 붙어서 갈 거예요. 적어도 경선 끝날 때까지는. 양 당의 주자가 정해질 때까지는 저는 뭐 진짜 윤석열이나 이재명이나 비리에 연루됐다라고 하는 그런 정황이나 근거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뭐 그대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 이야기 들으니까 네. 제가 지난주에 만났던 한 분이 네. 우리 김수민 평론가랑 똑같은 분석을 하고 있었어요. 그 내가 어디서 한 거를 듣고 또 똑같이 했겠지. 이분이 아마 우리 김수민 평론가 방송을 들으실 만한 분이 아니에요. 이분이 박정희 생가에 지난주에 계속 가느라 매우 바빴거든요. 그분이시군요. 대구대를 이끌고 대구 경북의 이응 지읒 이응 게임을 이끌고 있는 이응 지읒 이응이라고 하니까 오징어 같죠. 근데 오징어 게임이랑 비슷해. 오징어 게임에 공격 수비가 있으면 이 양반이 공격이라고 봐야 되나 수비라고 봐야 되나. 깍두기 아닙니다. 이 사람은 상수예요. 그리고 박정희 생가에 거의 지킴이 노릇을 하고 있고. 그렇죠. 네. 근데 자 우리가 시즌 1 시즌 2 복귀편에서 홍준표가 박정희 생가 갔던 그날이었을걸? 우리가 첫 녹화했던 날이. 근데 홍준표가 구미에 박정희 생가에 갔을 때는 조용했나요? 별일 없었죠. 조용했죠. 그 조원진 왜 출동 안 했지 그때는?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가 직접 출동은 안 했고 그냥 뭐 일부 당원들이 가긴 갔어요. 몇 명 있긴 있었어요. 항상 홍준표한테 항의했어요? 항의를 안 한 것으로 알고 왜? 있습니다. 왜지? 우리 공화당 또 홍준표 잡아먹고 싶은 사람들 많잖아. 그렇지만 더 강력한 적이 2명이나 있기 때문에 그때를 위해서 길을 이렇게 모으고 있었어요. 홍준표가 어떻게 보면은 글쎄 홍준표가 거기서 봉변을 당하는 게 플러스면은 잘못 간 거고 안 당하는 게 플러스면은 나를 잘 골라서 갔네 홍준표가. 그렇죠. 자 홍준표 다음에 간 사람이 윤석열. 어떻게 됐나요? 윤석열 후보의 그때 조원진이 경우에는 출동했나요? 출동했습니다. 직접 나갔어요, 직접. 그렇지만 직접 이 윤석열 후보한테 뭐 소리를 지른다거나 이런 걸 직접 하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어요. 지시도 안 해?
지시도 뭐 하지 않습니다. 보고만 있어요? 당원들을 자제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더 나쁜 사람 아니야? 아니 저기 아니 자제시킬 거면 왜 그래? 조원진 저기 대표가 그 인터뷰한 거 보면 이렇게 나와요. 지금 윤석열 후보하고 자기가 맞닥뜨리면 네. 유혈 사태가 난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피해 있어야 된다. 조원진 전 의원이 재작년에도 광화문에 막 천막 쳤다가 걷었다가 다시 쳤다가 막 경찰들 쫓아다니고 막 그걸 걷으면서도 이렇게 자진 철거를 했어요. 철거 당하지 않겠다고 하다가 자진 철거하면서도 맞지. 우리가 네. 잠깐 접는 거다 이런 식으로 게릴라전을 광화문 광장에서 폈거든요. 지금은 또 유혈인데 내가 참는다 뭐 이렇게 대단한 사람입니다. 거의 뭐 삼국지의 맹획 같은 사람이에요. 네. 유승민 후보가 이제 방문했을 때는 네. 진짜 유승민 후보는 가격을 당했어요. 가격을 옆구리 차였나요? 옆구리를 차이진 않았고 어. 이렇게 밀침을 당했어요. 자 그러면 윤석열이 갔을 때하고 유승민이 갔을 때하고 사람이 어디가 더 많이 왔어요? 유승민이 왔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윤석열은 어디까지 당했어요? 윤석열은 물 뿌리고 계란은 안 던졌습니다. 그럼 약한데. 네. 둘 다 이제 쌍용 나온 거는 기본인데 그게 온갖 쌍용 다 나왔는데 레벨로가 있어요. 레벨로가 물, 계란, 썩은 토마토 뭐 이런 식으로 레벨로가 있는데 윤석열은 물까지 맞았다. 그때 조원진이 우리 공화당 당원들을 좀 자제시켰다. 그걸 자제시키진 않았고요. 그럼 뭘 자제시켰는데? 이제 당원들이 항의를 끝내고 조원진 가서 이거 한 거 아니야? 담배 피다가 담배 떨어뜨리는 거 있잖아. 자, 줄격기 시하면서 담배 탁 떨어뜨리는 거지. 친구의 유호성처럼. 항의를 끝내고 나서 이제 윤석열 후보가 다시 돌아갔을 때 이제 당원들한테 이야기를 한 거죠. 뭐라고? 여기 오면 안 되는 사람들이 와서는 안 되고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들의 그 분노를 이해한다. 다 끝나고? 네. 이게 다 밀치고 나서 그러면 어떡해. 그런데 그 다음에 유승민이 갔을 때는 강도가 더 세지고 사람도 더 많이 왔다. 네. 그때는 조원진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도 또 비슷한 포지션에 있었어요. 어떤 포지션? 직접적으로 조원진 대표가 여기는 올 때가 아니다라고 연설은 하고 있었어요. 앞에서 오기 전에. 연설을. 네. 그런데 그 뒤로는 이 당원들인지 유튜버인지 알 수 없는 사람들이 이 유튜버들이 주로 유승민 후보에게 밀치거나 이 강경한 행동을 보였거든요. 네. 오히려 당원들은 어느 정도 열을 갖추고 움직이는데 열을 갖추고. 근데 이제 보통 물론 이게 다 막을 수는 없지만 박정희 기념사업회 정도면 잘 알잖아 우리 김수민 평론가가. 네. 그 정도면 이렇게 기자들 좀 딱 라인도 쳐주고. 보통 이게 좀 걸르지 않나요? 특히 이제 방에 들어가서 분양을 할 때 보면 분양하는 방에서 유승민 의원이 이렇게 탁 가격을 당하거든.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좀 걸르지 않아요? 생가의 인력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박정희 생가 가봤어요? 나는 근처만 가봤죠. 박정희 생가 자체가 규모가 작습니다. 그건 맞아요. 네. 그 집 자체가 원래 작았기 때문에. 그리고 인근에 뭐 박정희 홍보관 이런 게 지어져 있긴 했는데 사람이 그렇게 많이 근무하진 않아요. 그쪽 편에서.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 자체 인력이 많지 않았을 거고 그 경호를 하려면 경찰이 나와야 돼요. 네네. 경찰이 안 나왔나요? 경찰이 나왔죠. 경찰이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많이는 안 나왔나? 네, 그 사북 경찰들이었죠. 뭐, 누구 체포하려고? 아니 경호 요청을 하게 되면 뭐 네. 대선 주자들이 갈 경우에 경찰이 알아서 좀 움직인 경우가 있습니다. 전경 1중대 정도는 나와야지. 우리 공화당 우습게 보는 거 아니야? 사실 전경들이 나오면 우리 공화당 당원들이 더 흥분하게 돼 있죠. 신난다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가장 전투적인 아스팔트 정당. 이 지금 우리 공화당이 완전 거죠. 운동권 돼가지고. 근데 그래도 나는 이제 친박하고 우리 공화당하고 스펙트럼의 차이가 또 있잖아요. 맞아요. 친박은 좀 넓고 우리 공화당은 사실 태극기 부대 이퀄 우리 공화당은 아니거든요. 태극기 부대는 이미 애초부터 분화가 많이 되고 있어가지고 우리 공화당 또 태극기 부대에서 제가 봤을 때는 다수파가 아니에요. 제 생각에는. 태극기 부대 다수파는 김진태 쪽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공화당으로 좁혀지면 굉장히 특수한 집단이 되는데 그러면은 글쎄 그렇게 쳤을 때 윤석열하고 유승민에 대한 미움이 비슷할 거다. 혹은 윤석열에 대해서 더 심할 거라고 나는 생각했어. 오히려 그러니까
유승민에 대한 미움은 사실 친박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막 친박 이상의 범위에서도 있는 거잖아요. 대구 지역이라든지. 그렇죠. 근데 우리 공화당으로 아예 범위를 좁혀버리면 윤석열에 대한 미움이나 유승민에 대한 미움이나 삐까삐까거나 혹은 심지어 유승민보다 윤석열을 더 미워하는 사람도 있고, 왜냐면 체포에 갔기 때문에. 예. 체포에 간 사람, 내가 전에 비유했을 때 유승민은 문 열어준 사람이고 윤석열은 체포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예, 그래서 유승민보다는 윤석열에 대해서 항의가 더 셀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번에는 또 아니었어요. 이게 윤석열 후보가 한번 다녀가고 네. 유승민 후보가 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걸 지켜본 그날 참석하지 못한 당원들이 점점 올라가는 점점 올라가는 국면에 있는 거죠. 윤석열 올 때 내가 가가지고 한바탕 해줘야 되는데 못 갔다, 안타깝다. 그렇죠. 이런 사람이 유승민이 온다고? 근데 유승민한테 이 일이 어떻게 작용할까요? 저는 이게 정면 돌파의 이미지를 계속 심어주는 거라고 보거든요. 네네. 실제로도 유승민 후보가 내일 대구 일정을 하루 종일 잡았는데 주된 방문지가 노인회예요. 대구의 구마다 있는 네. 노인회 지혜를 방문해서 오전부터 오후까지 대구 전역을 도는 게 유승민 후보의 일정이거든요. 네. 아마 그 시발점이 박정희 생가 방문이었고 서문시장, 박정희 생가 방문하기 전에 서문시장을 갔었잖아요. 네. 생전 안 가다가 안 가다가 왜 안 갔을까, 서문시장을? 이 본인이 대구시장 선거를 나왔으면 서문시장 갔을 거예요. 그건 그렇겠죠. 네, 그리고 지난번 대선에서는 유승민 후보의 포지션이 네. 뭐랄까 수도권에 좀 이 전국을 집중하는 가운데 이 TK 지역보다도 오히려 수도권의 중도표를 가지고 오는 게 이 본인 전략이었던 것 근데 같아요. 그것도 후반부 전략이었지 전반부에는 계속 대구만 돌았어요, 유승민이. 근데 이번에는 이 아예 박정희 생가 방문 이후에는 내가 뚫을 수 있는 것은 결국 여기에서 어느 정도의 지지율이 올라야지 3등에서 2등으로 치고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기 방문했는데 저는 우리 조원진 대표의 이 비유가 아주 찰졌어요. 조원진 대표하고 얼마 전에 인터뷰했죠. 네, 추석 연휴 직전에 조원진 대표와 이 단독 인터뷰를 1시간 정도. 우리 전영길 대표. 친일파들이 광복되고 나서 친일파 청산 다 될 때 내가 독립운동 했다 이런 이야기를 한다. 8월 16일에 독립만세하로 나왔던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김일성이 남침할 때 붉은 완장 찾던 사람들이다. 윤석열 후보는. 그리고 유승민 후보는 가장 먼저 이 독립운동한 사람을 탄압했던 사람인데 이제 와서 내가 독립운동했다라고 이야기하면 되냐 이런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나 이 패러다임을 도저히 못 쫓아가겠어. 뭐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자기가 독립군이라는 독립군이면 잠깐만, 자기가 독립군이면 그럼 윤석열은 뭐야, 친일파였는데 막판에 옮겨 탄 사람이야. 네, 막판에 옮겨 탄 사람.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막판에 옮겨 탄 사람이 기존 독립군보다 더 셌다는 거죠. 막판에 옮겨 타가지고 상대방을 쳤던 사람이 더 셌다는 게 그게 문제겠지. 그리고 또 뭐 인상 깊었던 대목이 한 가지였어요. 아까 김소연 평론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번 대선은 45대 45로 본다, 기본적으로. 그러면 우리 공화당은 거기서 뭐예요? 근데 이 팽팽한 건 6%를 나머지 6%를 누가 가져갈 거냐인데. 왜 6%지? 45대 40이면 10 아닌가? 아니 그 조원진 대표는 정의당이 가져갈 표까지도 계산을 한 거예요. 정의당 4% 가져가고. 그 나머지 6%를 가져갈. 안철수. 뭐 안철수까지 신경을 안 쓴 거 같고. 안철수 안 나온다고 본 거고. 이야기하면서 정의당 언급을 했거든요. 역시 다당제론자야. 보수의 정의당 같은 정당이 되겠다, 우리 공화당. 그거는 그러면 심상정 전 대표가 한마디 해줘야겠네. 굳세어라 조원진. 야, 그 얘기 지난 대선 때 바른정당 할 때 유승민 후보가 그 당내에서 아니 보수의 정의당처럼 가면 안 되냐라고 했을 때 개욕얻어 먹었다고. 그때 김성태가 엄마 뜨거라 하고 자유한국당으로 복당했죠. 뭐 보수의 정의당을 하자고. 그러니까 이게 그것은 사실상 정치를 그만두는 겁니다 하고 이제
도망가 버린 거죠. 유승민, 조원진의 또 어떤 이 공통점이 여기서 또 발현이 되네요. 근데 유승민은 어쨌든 큰 당으로 다시 들어갔고 조원진은 끝까지 야성을 불태우고 있는 거죠. 네, 책임 당원이 지금 6만 명인데 20만까지 목표로 하겠다. 정의당 권리 당원이 지금 3만 명 밑으로 떨어졌죠. 그거밖에 안 돼요? 네. 와, 우리 공화당이 2배. 아, 우리 공화당은 사실 우리 공화당의 라이벌은 정의당이 아니고 진보당 아니겠습니까? 진보당이 몇만 명이지? 진보당도 진보당이- 진성당원 엄청 많잖아요. 네, 지금 5만 명 정도로 와. 알고 있습니다. 더 많지 않나? 10만 가까이. 정의당보다 그러니까- 많아요. 네, 진보당이. 정의당보다 진보당이 당원은 더 많습니다. 네, 당비를 납부화해서 어. 이 당원권을 가지고 있는 당원은 5만 명 정도고 실제 당원은 10만 명 정도. 오죽하면 지난 대선 때 김선동 후보가 얻은 국민 그 대선에서의 득표보다 당원 수가 더 많습니다. 당원 또 찍지 않았다는 거지. 네. 예. 그래서 핵심은 이거였어요. 네, 6%가 중요한데 이 6%를 누가 가져갈 거냐. 자기가 봤을 때 지금 현재 구도로 가면 민주당이 가져갈 수밖에 없다. 6%를 추가로 가져간다. 네. 45대 45 구도에서 6%를 추가적으로 가져간다. 네, 가져간 당은 민주당이 될 거다. 이걸 국민의힘이나 보수가 가져가려면 결국 이 우리공화당을 껴안아야 되는데 국민의힘은 그러지 못한다. 제가 인상 깊었던 표현은 국민의힘을 향해서 웰빙 정당이라고 그랬어요. 아, 귀정노조네. 근데 그런 표현을 많이 써요. 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네. 우리 당이 지금 웰빙 정당입니까? 웰빙 정당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표현은 옛날에 한나라당 때부터 그런 표현들을 많이 썼었어요. 네. 그리고 뭐 정치혁명을 하겠다. 민초들이 모인 정당으로서 책임당원이 운영하는 정당을 만들겠다. 이거 그 무슨 이야기 듣는데 무슨 민주노동당 그렇네. 이야기 듣는 줄 알았어요. 아니, 그러니까 나는 무슨 레닌 생각나서 방금. 나는 모택동, 조원진 모택동이 된 게 아닌가. 아, 그 친중파잖아. 조원진은 그렇죠. 또. 조원진 의원은 또 친중파이죠. 그러면 조원진 대표가 유승민에 대해서 한 말은 없어요? 뭐 유승민에 대해서는 3등이라서 이야기가 좀 적었어요. 그러면 홍준표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냥 뭐 유승민은 배신자다. 등 뒤에서 칼 꼽았다. 뭐 그 정도로만 언급했고 그 홍준표 후보에 대해서는 박근혜를 출당시키고 당을 가장 어렵게 만들어버린 막말을 떠들어버린 사람이다. 라고 평가를 했고 뭐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는 이 좌파 독재 정권의 칼잡이 부역자다. 그러니까 그 이 친일 반일 프레임에서 네. 윤석열 후보는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번 대선에서는 어떻게 한대요? 독자 후보? 네, 독자 후보로 누가 나오지? 본인이 나오나? 그 일단 당내에 후보자 접수는 받고 있는데 네. 이 본인도 출마를 한다. 그래서 10월 15일에 쯤에는 출마 선언을 할 예정이다. 경선 일정은 잡혔대요? 후보자가 다 등록을 하고 나면 경선을 하게 되는데 경선은 10월에 경선을 치릅니다. 서석구 변호사 나오셔야지. 우리 공화당이 얼마 전에 소위 페미니즘 논란에 입을 연 적이 있었죠. 아, 그렇죠. 예, 그때 우리 공화당이 이준석, 윤석열을 싸잡아 비난하면서 네. 뭐라고 표현했더라 하면서 뭐냐면 지금 젊은이들이 일자리와 부동산에 고통받고 있는데 성 갈등이나 부추기고 있다. 맞아요. 예, 내가 그걸 보고 우리 공화당 스카페미 정당 됐노? 라고 평가를 했었습니다. 네, 그 성명을 발표했던 네. 대변인이 네. 이성우 대변인이 어떤 사람이요? 대구에 출마를 했었어요. 지난 대구 총선 사람이요? 때. 대구 사람이 아닌데 아닌데. 대구에 출마를 했었습니다. 네. 대구가 뭐 예루살렘 뭐 그 정도인가 보다. 내가 뭐 우리 공화당에 입당을 해가지고 예, 출마를 해볼까. 그러면서 우리 공화당도 좀 좌파로 가야 된다. 아마 우리 김순 평론가는 네. 입당하면 네. 그 박정희 생가 문지기 역할을 맡지 않을까. 박정희 입당이 안 될 수도 있겠다. 나의 과거가 드러나면 엿대는 수가 있겠군요. 내가 요번에 윤석열하고 유승민이 좀 부럽더라고. 어그로 끌어서 맞았잖아. 네. 나는 제대로 맞지도 못하고 그냥 그때 싸움이 끝났어요. 혹시 참배하러 가신 적이 있으세요? 없으니까. 나는 박정희 생가에 갈 일이 없잖아. 그때 특히 정치를 할 때는 요즘은 내가 갈 수도 있어요. 들어가는 건 갈 수 있어. 그냥 관광객으로 내가 박정희를 좋아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근데 그때는 오히려 안 갔지. 오히려 거꾸로라도 답사 차원에서라도 안 갔죠. 그렇게 가는 것도 안 했지. 예. 그때 가서 좀 이렇게 어그로 끌끌거렸나? 두들겨 맞을 때까지. 그때 막 박사모에서 김수민이의 사무실이 어딥니까? 불태우겠다고 막 했는데 사무실을 못 찾은 것 같아요. 제 사무실이 골목에 좀 들어가 있어가지고. 아 여기 이 댓글 보니까 네.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유승민 왜 대구에 오냐? 대구에서 아무도 유승민 얘기 안 하는데 그리고 아무도 안 하는지는 모르죠. 유승민에서 유승민 기사 쓴다면 잘 써라 아니면 욕 먹는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잘 써라는 게 어떤 의미죠?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겠어요. 네. 그런데 유승민에 대한 관심이 떨어지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아 지금 못 치고 올라가고 있어요? 네. 지금 지지자들은 유치타 이러면서 뭐 곧 치고 올라갈 것처럼 얘기하던데. 치타라고요? 치타가 진이 빨리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그게 시작 안 됐다는 거죠. 유치타라는 별명 몰라요? 오 처음 들었어요. 아 이게 문제야. 나도 대구에... 이틀 전에 처음 들었는데 들어봤어요. 유치타. 처음 들어봐, 유치타가 정식 별명이래요. 자기가 만든 거 아니야? 그래서 유승민이 치타 인형을 이준석한테 선물했다니까. 근데 이거 모르고 있잖아 지금. 나도 유치타라고 하길래 뭔 뜻이지 이게? 근데 이제 토론회가 만약에 지금 이제 4강 안에 들어가지고 네. 뭐 거기에서 뭐 홍준표, 유승민, 윤석열 뭐 이렇게 라인업이 좀 돼서 거기서 본격적으로 뭐 한두 건이 걸리고 특히 이제 지금 큰 공약들이 양당이 서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정도면 이제 양당이 왜 없어? 큰 공약이 뭐가 있어? 주 120시간. 그러니까 지금 뭐 이재명은 뭐 있지? 그러니까 이재명은 기본 있었는데 그 어느 순간 쏙 들어가 버리고 뭐 사실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는 그래서 뭘 하겠다는 거야가 지금 안 보이거든. 근데 그게 만약에 쟁점에 이제 4강에서 나오면 그때부터 유승민이 한 번 정도 기회는 있을 수는 있다. 한 번 정도. 나는 빛을 발하려면 4강 열리고 난 뒤는 이미 늦었다고 봐요. 근데 내가 궁금한 건 천용길 기자가 지난 회에서 예언을 했었습니다. 홍준표 흥분해서 실수할 날이 온다. 근데 그 바로 직후에 조국 수홍이 터졌어요. 그러면 조국 수홍 논란으로 유승민이 홍준표를 좀 짚고 쫓아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죠. 어떤 것 같아요? 대구 분위기는. 야, 어쨌든 대구 분위기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특히 홍준표 유승민 싸움에서는. 제가 그 시민들, 이 청년들을 만나봤을 때 마침 그 기회가 계속 연달아 있어가지고 출연하는 프로그램과 그리고 진행하는 토크쇼 뭐 이런 데서 청년들과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유승민 대 홍준표가 압도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승민의 언급 자체를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한 방에 뒤집을 수 있는 거는 유승민 딸 유담 씨가 안 돼. 다시 전면에 나서는 것밖에 없어요. 또 어느 정도 해서 딸이 나와야지. 유담 딸부터 앞서면 어떡해. 김부겸도 그랬거든. 김부겸도 이길만 하니까 된 겁니다. 딸을 그걸 내보내도. 뭐 아니 그 반전의 계기가 없잖아요. 하태경이 유승민 지지하고 사퇴해도 뭐 될까 말까인데 그런 거 하겠어요 하태경이? 요즘에 하태경이 홍준표 자기가 잡는다고 또 그러고 있더라고요. 하태경은 그냥 성질만 나 있던데 지금. 토론해 보니까. 그거 못 돼가지고 홍준표가 정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근데 이 측면에 있더라고. 제가 그 조국 수홍 논란이 터지고도 사실 이거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미디어에 아주 발빠르게 접하는 사람들, 미디어에 이 관여를 많이 하거나 관심 많이 두고 있는 사람들은 여기에 영향을 많이 받는데 사실 그 20대의 홍준표 지지층들, 떠오르는 홍준표 지지층들은 이런 미디어에 올라오는 뭐 하루 이틀 상간의 기사나 이런 거에 크게 영향을 안 받더라고요. 그런 20대들이 있어요. 미디어를 막 자주 접하지는 않는 그런 20대. 그러나 정치에서 관심이 없다거나 투표를 안 한다거나 이런 건 또 아닌 그쪽에서 홍준표 지지가 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들의 분노치가 가장 높은 것은 첫 번째 부동산. 내가 집 사야 될 타이밍이 다가오는데 왜 이렇게 됐냐.
그리고 내가 입시를 치를 때 조국 딸은 저렇게 된 거냐 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불만이 겹겹이 쌓여 있고 이 이야기를 가장 재밌고 속 시원하게 해준 사람이 홍준표다. 근데 왜 윤석열은 아니라고 생각해? 라고 물어봤어요. 대놓고. 네. 경험이 너무 부족하지 않냐. 그 내 말이 맞다. 그러니까 내가 어느 채널에서 젊은 사람들도 어떨 때는 정치를 안 해본 사람을 밀고 싶다고 생각하다가도 어떨 때는 해본 사람을 밀어야 되겠다고 생각한다니까요. 맞습니다. 거기서 윤석열하고 이쪽에 최재형이나 이쪽이 안 되기 시작한 거야. 몇 달 전부터. 그러면 유승민은 뭐 아직 못 올라가고 있다? 네, 못 올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전의 계기가 잘 안 보인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내기를 하나 해보죠. 네. 일단 1부는 마칩니다. 네. 여기서 TK의 이응, 지읒, 이응, 윤석열, 조원진, 누구야? 유승민. 네, 오징어 게임. 누가 이긴 거지? 이 오징어 게임은? 조원진의 승자는 조원진 대표지 않을까 싶네요. 유승민이 옆구리에 발 맞은 순간 탈락한 건가? 자, 그러면 오늘 오징어 게임과 타짜 얘기했고요. 2부에서는 예고 안 해도 되겠죠? 네. 2부에서는 뭐예요? 또 2부에서는 2부도 우리가 있어요. 천용길 편집장이 뭘 하자 그래가지고 2002년 대선 아까 노무현 대통령 얘기도 나왔는데 2002년 대선의 추억과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정의당 토론회의 면접관으로 갔다 왔습니다. 2002년 대선 때 제가 군대에 있었기 때문에 네. 당시에 군내의 정치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정의당 얘기를 조금 하고 그걸로 2부 순서를 꾸미겠습니다. 저희는 2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